지난주에 발사가 2차례나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보완을 마치고 다시 발사대에 우뚝 섰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날씨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다행히도 기상 조건이 호전되는 곳으로 나타나 발사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종합조립동에 문이 열리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 길이는 47.2m. 아파트 15층쯤 되는 누리호는 무진동 특수 차량에 실려 움직입니다. 이동해야 하는 거리는 1.8km. 그런데 이동 속도는 불과 1시간에 1.5km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느립니다. 발사체에 가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에서 충격을 받게 되면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센서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갖다 저희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어떤 그런 잘못되는 경우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꼬리 부분인 발사체 1단이 선두가 되어 오르막길을 올라갑니다. 200톤에 달하는 육중한 기체는 출발한 지 1시간 20분 만에 발사대에 도착했습니다. 하단을 지상 고정장치에 단단히 고정하고 기립장치인 이렉터 도움을 받아 누리호가 수직으로 세워집니다. 내부는 또 이제 비어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무게중심이나 이런 거를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각 그 배분을 잘해서 균일한 그런 하중이 가게끔 더군다나 그것이 저희가 설계한 그 범위 내에 벗어나지 않게끔. 장마가 시작돼 날씨 우려가 컸지만 발사일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으로 예보가 수정됐습니다. 낙뢰가 나타날 가능성이 희박하고 바람도 약해져 날씨 변수는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우주까지 새 세상을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은 누리호는 목표인 지구 저궤도 진입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발사대에 우뚝 선 누리호에는 탭줄이라는 의미의 엄빌리컬 케이블이 연결됐습니다. 누리호는 앞으로 10가지에 달하는 주요 과정을 완벽하게 거쳐야만 오늘 우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발사대 수직으로 선 누리호. 그 옆으로 4개의 팔을 가진 녹색의 거대한 건축물이 보입니다. 탯줄이라는 의미를 지닌 엄빌리컬 타워입니다. 누리호에 연료와 산화제를 충전하는 케이블과 전기 케이블의 연결을 위한 장치입니다. 발사체가 상당히 높고 1단, 2단, 3단이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각 단에서 필요한 그러한 전기나 그 유공압 시스템 이러한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엄플리컬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누리호는 발사 전까지 정기 점검과 자세 제어의 점검, 유압 배관 체결 등 총 10여 가지의 주요 과제 확인과 수백 가지의 세부 점검을 통해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오류라도 발생하면 원인 파악과 문제 해결 전까지는 모든 과정이 중단됩니다. 지난주 1단 산화제 탱크 내 레벨 센서의 오류는 발사 중단을 불러왔고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서 발사대 하부 시스템 문제는 발사한 시간 연기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모든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없어야만 발사 시각이 정해집니다. 현재로서는 오후 4시를 타겟으로 해서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발사 시각은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안전 관련된 부분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을 확인한 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마가 시작되며 최종 변수로 등장했던 날씨 예보도 발사에 지장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된 상황. 부품 오작동으로 한 차례 발사 중단을 겪었던 연구진들은 성공을 위해 절차대로 발사 준비를 꼼꼼히 진행하며 긴장의 끈을 조이고 있습니다. 나로우주센터에서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주 기상 악화와 부품 결함으로 발사가 지연됐던 누리호가 두 번째 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카운트다운부터 임무 완료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긴박한 단계를 지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황윤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전 10시 누리호 기체에 이상이 없는지, 각종 전자장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이 시작됩니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발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냉각 과정을 거쳐 오후 1시 25분부터는 로켓의 탯줄로 불리는 엄빌리컬을 통해 연료인 케로신과 산화제인 액체 산소가 순차적으로 충전됩니다. 오후 2시 반에는 기상 상황과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우주 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사관리위원회가 누리호 발사 시간을 확정해 발표합니다.
발사 1시간 20분 전 연료 충전이 끝나면 1시간 전부터는 누리호를 지탱하던 기립장치가 철수합니다. 발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10분. 이제 모든 결정이 사람의 손을 떠납니다. 발사 자동 운용 시스템이 누리호가 최적의 발사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최종 점검을 합니다. 단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누리호는 스스로 발사를 중단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 1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1단 엔진이 4초 안에 300톤 추력에 도달하는 즉시 하부 고정 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수증기를 내뿜기 시작하면 그제야 누리호는 대지를 박차고 우주를 향해 솟구칩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 여부는 단 16분 7초 만에 판가름납니다. 발사 2분여 만에 1단이 분리되고 발사 3분 53초 뒤에는 고도 191km에서 위성 보호 덮개인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발사 4분 34초 뒤에는 고도 258km에서 2단 로켓이 분리되고 3단이 점화됩니다. 발사 14분 57초 만에 목표 고도 700km에 이르게 되면 위성 분리가 시작됩니다. 먼저 무게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이 분리되고 이어 1.3톤의 위성 모사체가 발사 16분 7초 뒤 같은 고도에서 연이어 떨어져 나갑니다. 발사 후 42분 23초부터는 위성과 첫 교신이 시도됩니다. 누리호 성공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발사 1시간 반 뒤로 잡혀 있습니다. 성공 발표 이후에도 성능검증 위성에서 큐브 위성들은 발사 8일 뒤부터 이틀 간격으로 사출돼 궤도에 오르게 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된 누리호는 발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목표 궤도에 위성을 올리지 못해 아쉬운 실패로 끝이 났는데요. 오늘 2차 발사는 1차 발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완전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사되는 누리호의 1차 발사 때와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양회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누리호 1차 발사. 75톤 엔진 4개를 묶은 1단 엔진은 제대로 연소했지만 예상과 달리 3단 엔진이 조기 종료하면서 결국 최종 궤도에 위성을 안착시키지 못했습니다. 원인은 3단 산화제 탱크의 균열. 하지만 발사체를 독자 개발한 덕분에 실패 원인 분석에는 불과 2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을 하중에 1.5배까지 견디면서도 헬륨 탱크 고정 장치가 풀리지 않도록 설계를 변경한 후 재제작까지 5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청정도를 깨지 않으면서 또 일정 내에 이걸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직접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서 이 실제로 그 해체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2차 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모사체가 아닌 실제 위성이 실린다는 점입니다. 무게 180kg의 성능 검증 위성에는 달 탐사에 사용할 발열 전지와 우주 통신 기술을 검증할 S밴드 등이 탑재돼 있습니다.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성능 검증 위성은 상공 700km에서 지구 주위를 돌며 2년 동안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성능 검증 위성에는 국내 대학이 개발한 큐브 위성 4기도 함께 실렸는데 최대 1년 동안 지구 대기 관측과 미세먼지 모니터링 등에 나섭니다. 열 구조 모델 진동 시험 때는 위성 내부의 유닛이 파손되는 일이 발생해서 그 보완 과정을 하면서 같이 참여한 연구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 우리 땅에서 쏜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발사체는 물론 탑재 위성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개발한 것인 만큼 이번 2차 발사가 성공할 경우 국내 항공우주 산업의 새 역사가 세워질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주로 나갈 때쯤에는 우리는 끼니를 걱정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처음 쏜 것은 1992년입니다. 우주개발 20년 만에 우주센터를 세우고 나로 우주센터 준공은 대한민국의 국력이 한 단계 높아졌음을 3, 2, 1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누리호 개발의 핵심이자 발사체의 심장인 75톤 엔진. 국내 독자 개발 발사체의 첫 비행 시험으로서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확인하는 의의를. 실패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산화제 탱크 문제를 보완하고 2차 발사에는 저희 나라에서 만든 실제 위성을 탑재해서 발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리호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분자 위성을 싣고 재도전에 나섭니다.